여기 자신의 매매법을 공개한 1000억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 5,000달러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8,2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자신이 성공했던 매매법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영상에 좋아요 남겨주시고 구독하셔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500만원으로 1000억대 자산가가 된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크리스찬 쿨라막입니다. 크리스찬은 2011년부터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힘든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2년 동안은 4번이나 계좌가 폭파됐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고 또 깊게 연구하고 해야 될 건 더 많이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건 더 적게 함으로써 차츰 손실에서 수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산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을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변동성을 앞둔 상황에서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각각의 종목은 10%에서 20% 사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니 종목당 감소하는 위험도 알아보죠. 크리스찬이 포지션당 감소하는 위험은 0.25에서 1%라고 합니다. 1%를 넘게 감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도 전했죠. 자산을 10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종목들은 10,000에서 2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그럼 각 종목당 감소하는 위험의 정도는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값은 몇백만 달러 이상의 규모였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자산으로 운용하던 초기에는 0.5에서 1.5%거나 그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했다고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산이 1000억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1000억대 자산가의 자산관리 그리고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래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수천 개의 종목들을 연구해보니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20%에서 50%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잠시 조정을 준 다음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지나면 다음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의 패턴이고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이어질 설명은 일봉으로 기준하고 있지만 단타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단타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노하우와 지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찾을 때는 지난 3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인지 확인해 봅니다. 30에서 100% 이상 상승했으며 조정이 되면서 다음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단계의 시세가 저점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차트의 형태는 점점 좁아지면서 우상향하는 형태면 더 좋겠죠. 이 과정에서 시세는 최소 50일선보다는 위에 있을 것이고 기간은 2주에서 2개월 정도 유지될 겁니다. 시세가 11선과 21선을 넘나들며 서핑하듯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진입 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 시점은 앞서 설명한 구간의 범위를 돌파할 때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 1분봉, 5분봉, 1시간봉과 같이 다양한 분봉의 차트를 확인합니다. 조정이 시작된 구간에서 설정한 범위를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돌파를 예상해서 미리 진입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도 않고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조언을 따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진입을 했으니 스탑로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탑로스는 돌파한 기준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스탑로스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조정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ATR 범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구간에서 ATR 범위가 5%인 경우 스탑로스의 크기는 5%보다 클 수 없겠죠. 이제 매수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매도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면 3일에서 5일 뒤에 들어간 비중의 3분의 1이나 절반을 매각하고 스탑로스를 손익분기점으로 옮깁니다. 그 후에는 10일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에 맞춰서 다시 조절해 나가고 자신이 생각하던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지면 전량 매도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21%의 수익으로 3분의 1을 수익화했고 47%의 수익률로 모든 수량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4개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3개는 이동평균선, 1개는 볼륨 지표입니다. 무료 버전의 트레이딩뷰에서도 이러한 지표를 모두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동평균선 지표를 검색합니다. 히만슈가 만든 지표를 선택해서 차트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거래량 지표도 추가해줍니다. 이제 지표의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 지표의 설정으로 이동하고요.
인풋 탭을 클릭하고 3개의 이동 평균을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할 항목은 10입니다. 두 번째는 20, 마지막으로 50을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이동 평균 유형을 SMA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이동 평균의 색을 변경해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타 시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일본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단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을 일본 캔들 단위로 비례해서 나누어 보면 그 이하의 타임프레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0만원으로 수천억 자산가가 된 크리스찬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위험 보상 비율이 15 이상이 되기도 하여 전략 자체의 승률이 낮더라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